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요한 식당입니다. 하이, 이름이 자주 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김호중 씨 이름이 요새 너무 자주 들립니다. 저는 잘은 알지 못했는데 그냥 유명한 트로트 가수다. 뭐 팬덤이 엄청나다. 그리고 뭐 성악도 잘하신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트로트 팬덤이 그렇잖아요. 제 나이 때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50대 이상의 그 팬덤은 정말 열렬한 서포트 문화가 있고 돈도 잘 쓰고 콘서트도 엄청 가고 이제 뭐 막 스트리밍 총공 이런 것도 막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김호중 씨 이름이 이렇게 오르내린 게 사실 좋은 일 때문이 아니죠. 지금 뺑소니 사건 때문에 그런데 뺑소니를 내고 매니저가 했다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 매니저가 한 게 아니었어. 그리고 김호중 씨가 술잔에 입은 됐지만 술은 안 마셨다 했는데 또 술은 안 마신 것도 아니었어. 술을 마셨어.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대중들이 봤을 때 뭐야? 완전 나쁜 놈이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고 당연히 여기까지 되면 일반적인 연예인이면 이제 자숙을 하고 조사를 받고 연예계 생활을 한동안 하기 힘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지점이 뭐냐 하면 이 일반적인 연예인들이 사고 쳤을 때의 흐름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고 콘서트를 다 진행을 했어. 계획돼 있는 거를. 아니다 부정을 하는 그 사이에 경기도 고양 콘서트도 진행을 하고 창원 콘서트도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티켓도 잘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한 3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막이나 김호중 씨를 막 호통치고 막 욕하고 막 이런 걸 듣고 싶다면 이 채널이 아니라 저기 MBN 뉴스파이트나 아니면 JTBC 사건 반장 아니면 뭐 다른 레카 채널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재밌으실 것 같고 저는 이걸 보면서 신기했던 게 트로트 팬덤은 뭔가 다르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팬덤의 문화의 정서랑 이게 아예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뭔가 지지하는 열렬한 팬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있어. 그리고 그 이상적인 인간상에서 윤리적 기준으로든 실력 기준으로든 뭐든 거기서 사생활적인 것도 그 기준에서 좀 벗어나면 180도 도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아. 극단적인 트리거 포인트 하나만 있으면 열렬한 팬이 열렬한 안티가 돼버린단 말이야. 너무나도 쉽게. 예를 들어서 케이팝 아이돌 한 명이 음주운전을 해서 매니저로 바꿔서 했다가 아니라고 부정을 했다가 막 이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그룹에서 탈퇴되겠죠. 그리고 팬들도 다 실망을 할 거예요. 쉴드 치는 팬이 있을까? 이 정도까지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그리워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쉴드까지는 못 칠 것 같아. 김호중 씨 팬카페 반응을 보면 되게 신기했던 게 우리 스타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것도 소속사에서 제대로 기사를 막지 못하냐? 오케스트라 세계적인 협연도 지금 예정돼 있었다고 해요. 이거 앞두고 있었는데 소속사에서 이런 거 처리도 잘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김호중을 두둔하면서 소속사를 비난하는 듯한 반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콘서트 당일날 팬들이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한 것도 물론 기분 나쁘겠죠. 난 콘서트 보러 왔는데 기자들이 막 누가 봐도 안 좋은 건데 들이밀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거기서도 스타를 두둔하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일그러진 팬심이다, 삐뚤어진 팬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쵸, 뭐, 이게 올바른 팬심이다라고 할 순 없지만, 근데 사실 팬심이라는 게 올바르고 그르다를 떠나서 스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동경, 이런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 젊은 층의 케이팝 문화나 이쪽에서의 팬심은 내가 꿈꾸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라면, 그래서 이 이상적인 모습이 깨졌을 때는 거기서 확 이탈을 해버릴 수가 있는데 이 트로트나 이쪽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장년층의 팬심은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팬심이 아니라 정말 그냥 그 사람에 대한 팬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다들 부모로서의 경험이 있어 보니까 부모의 사랑이란 게 내 자식이 실수를 해. 실수를 하더라도 버리지 못하는 게 부모란 말이에요. 옛날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서 어떤 아저씨가 죽었는데 뱃속에서 손톱이 발견됐어. 알고 보니까 그 손톱이 자기 자식 손톱인데 자식이 아빠를 찔러 죽이고 도망간 거야. 근데 자기 자식이 잡히면 안 되니까 그 손톱을 부모가 집어 먹은 거야, 증거를.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영화적 예시긴 한데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좀 그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게 부모의 사랑인데
팬심 문화랑 부모의 사랑 이게 결합이 되니까 굉장히 기괴하면서도 열렬한, 제3자가 봤을 때는 마치 종교와 같은 그런 뜨거운 문화적인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김호중 씨 사건을 보면서 생각났던 분이 있는데 바로 황영웅 씨였습니다. 황영웅 씨는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곳에 출연을 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시면서 막 승승장구하는데 과거 행적 같은 게 막 터져 나오고 실제로 막 폭행을 했었다 이런 얘기도 많고, 그래서 사과문을 올리고 연예계에서 이제 자숙하겠다라고 했는데 황영웅 씨를 그때 이미 지지하기로 한 팬덤은 그럴 수도 있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두둔을 하면서 무조건적인 옹호를 하면서 황영웅 씨가 자숙을 했다가 다시 활동을 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 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몰랐는데 이거 사건을 보고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봤는데 저저번 주에 서울 콘서트를 했는데 티켓이 매진이 됐다. 그만큼 지금 황영웅 씨도 잘 나가고 계신다. 지금 10대부터 20대, 30대, 뭐 40대까지의 윤리적 잣대와 50대 이상의 윤리적 잣대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자, 여기서 근데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윤리적 잣대랑 실제로 얼마나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는 또 별개예요. 이게 좀 웃기죠. 근데 인간이 그래요. 웃긴데 인간이 그래요. 도덕적 잣대가 얼마나 높으냐랑 내가 실제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는 이게 별개야. 오히려 도덕적 잣대는 미친 듯이 높은데 자기는 진짜 무례하고 싸가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10대부터 30대 이쪽은 도덕적 잣대가 진짜 미친 듯이 높아요. 아마 역사상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도덕적 잣대를 들이미는 도파민 싸움을 즐기는 이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약간 50대 이상부터는 도덕적 잣대가 생각보다 낮아.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 근간에 이런 윤리적인 잣대나 윤리성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잣대의 차이가 문화를 소비하는 팬심 문화에서도 똑같이 드러난다. 특히나 그 중장년층이 주로 소비하는 트로트 문화에서는 그 포용해주는 팬들의 이 포용성이 이 케이팝 팬덤과는 차원이 다르게 넓다. 마음이 넓다. 이상한 데서 부모의 마음이 막 느껴진다. 그래서 김호중 씨가 앞으로 계속 잘 활동할 수 있을까? 엄청 잘 활동하실 것 같다. 사과문을 팬카페에 올렸는데 진심으로 이번 일에 대해 우리 아리스 식구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팬클럽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건데 뭔가 말이 미묘해요. 뭔가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대면 핸들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아파한다는 걸 꼭 굳이 직접 겪지 않아도 알아야 어른의 모습인데 참으로 어리석은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길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모든 결과가 나오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의 꿈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슴속에 하나하나 새기며 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뭔가 스타 김호중과 잘못을 저지른 김호중을 약간 분리하는 듯한, 그러면서 나를 향해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팬클럽에 대한 감사함과 내가 돌아오면 당연히 받아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 팬클럽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 호응을 해주고 돌아오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셨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김호중 씨 팬클럽 회원이 15만 명이더라고요. 트로트 쪽 중장년층이 소비력이 굉장히 세요. 그렇기 때문에 15만 명의 고정적 팬층이 있으면 충분해요. 충분히 수익을 뽑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김호중 씨의 상품성은 사건이 끝나고 비록 대중적으로 확장되는 데는 어려울지 몰라도 수익을 올리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타겟층 없이 대중한테 이 인기를 얻은 인지도만 높은 거는 사실 별 쓸모가 없어요. 나를 지지해주는 핵심 코어 팬덤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가수나 문화적인 거를 넘어서 수많은 브랜드들, 운동화 브랜드, 패션 브랜드, 향수,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 화장품. 이 브랜드의 팬을 만들어야 돼. 핵심 코어 팬덤을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고정적 수익이 발생하고 이 브랜드가 무엇을 하든 이것을 응원해주는 그 핵심적 가치를 공감해주는 팬덤이 있다면 그거를 바탕으로 확장을 해나가는 게 요즘의 브랜드 사업의 기본인데, 그런 의미에서 김호중 씨의 팬덤은 진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팬덤의 나이대에 따라서, 주 소비층에 따라서 범죄의 무게가 꽤나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게. 자숙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조사가 끝나고 뭐 하면, 글쎄요, 한 1년? 1년은 쉬실까요? 사실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든 돌아오든 지금보다는 약간 떨어지겠지만 그냥 계속 잘 활동하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한번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 간의 윤리적 잣대의 차이에 관한 의견이라던가, 뭐 그런 팬덤 문화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김호중 씨를 막 욕하거나 되게 분노하시는 그런 댓글은 굳이 달진 말아 주십시오. 저도 당연히 잘못했고 벌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채널의 기조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내가 이 사건을 봤을 때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이런 되게 교양 있는 척하는 채널이라서 그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요한 식당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